안녕하세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100세 시대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냉방병의 증상과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100세 시대에 큰 힘이 됩니다. 정말 무더운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밖에 나가면 땀이 줄줄 흐르고 실내에 들어오면 에어컨 바람이 어찌나 시원한지 그야말로 천국이 따로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원한 바람이 때로는 우리 몸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냉방병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 감기라고 착각하시지만 사실 냉방병은 감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워서 이 냉방병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00세 시대와 함께 여름철 불청객 냉방병의 모든 것을 파헤쳐보고 똑똑하게 극복하는 실생활 꿀팁까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올 여름 건강하게 보내세요. 1. 냉방병 대체 무엇이고 왜 생길까요? 자, 그럼 먼저 냉방병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알아볼까요? 냉방병은 의학적인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에어컨 등 냉방 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를 통틀어 말합니다. 주로 빌딩 증후군의 일종으로도 불리죠. 핵심 원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실내의 온도 차이입니다. 여름철 실내 온도는 30도 이상 훌쩍 넘어가는데 실내 온도는 에어컨 때문에 22에서 23도로 유지되는 곳이 많죠. 이렇게 밖은 찜통인데 안은 한겨울인 듯한 7에서 10도 이상의 큰 온도 차이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에 혼란을 줍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확장시키는 등 스스로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율신경계가 급격한 온도 변화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쉽게 피로해지고 면역력도 약해지는 겁니다. 마치 껐다 켰다를 반복하는 기계처럼 지쳐버리는 거죠. 두 번째 원인은 건조한 실내 환경입니다. 에어컨은 단순히 온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실내의 습도까지 낮춥니다. 보통 에어컨을 틀면 실내 습도가 30에서 40% 이하로 떨어지기 쉬운데요. 이렇게 건조한 환경은 우리 몸의 호흡기 점막을 마르게 하고 바이러스 침투를 더 쉽게 만듭니다. 게다가 에어컨 필터에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했다면 이게 바람을 타고 공기 중에 퍼지면서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노화로 인해 체온 조절 능력이 젊은 사람보다 떨어지고 기초 체온도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라면 냉방병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놓치면 안 될 냉방병의 주요 증상들. 그럼 냉방병에 걸리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흔히 감기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몇 가지 특징적인 증상들을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1. 머리부터 발끝까지 으슬으슬. 감기 몸살 증상. 가장 흔한 증상이죠. 오한이 나고 몸이 으슬으슬하며 미열이 나거나 두통이 심하게 느껴집니다. 목이 칼칼하고 코막힘, 콧물, 재채기 같은 호흡기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름에 무슨 감기야? 하시겠지만 이게 바로 냉방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2. 콕콕 쑤시는 관절통과 근육통. 차가운 공기에 오래 노출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어깨, 목, 허리, 무릎 등 관절 부위가 시큰거리거나 쑤시는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소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3.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 위장 증상.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면 소화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배가 살살 아프고 설사를 하거나 반대로 변비가 오기도 합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입맛이 없어지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찬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과 겹쳐서 더욱 심해질 수 있죠. 차축 늘어지는 피로감과 무기력함. 이유 없이 몸이 축 처지고 기운이 없으신가요?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온종일 피곤함을 느낀다면 냉방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5. 눈이 뻑뻑하고 피부가 푸석푸석. 건조한 에어컨 바람은 우리 몸의 수분을 앗아갑니다. 눈이 건조해지고 뻑뻑하며 심하면 안구 건조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건조해져서 가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어떠세요? 이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해당되는 증상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냉방병 예방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냉방병을 똑똑하게 이겨내는 실생활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3. 시녀 맞춤. 냉방병 똑똑하게 이겨내는 실생활 꿀팁. 이제부터는 우리 시니어분들이 냉방병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팁들만 잘 지키셔도 올여름 건강은 문제없습니다. 1. 실내의 온도 차이 줄이기. 에어컨은 25에서 26도. 옷은 얇은 긴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실내 온도를 너무 낮게 설정하지 마세요. 실내 온도는 25에서 26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외부 온도와의 차이가 5에서 6도 이내로 유지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실내 온도를 조절하기 어렵다면 얇은 긴팔 옷이나 가디건, 무릎 담요 등을 항상 준비해 두세요. 특히 우리 몸의 체온을 지켜주는 목, 손목, 발목은 가볍게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2. 에어컨 바람 직접 쐬지 않기. 바람은 나를 비켜가도록. 에어컨 바람이 직접 몸에 닿으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근육이 경직될 수 있습니다. 에어컨 송풍구 방향을 위로 향하게 하거나 사람이 없는 쪽으로 조절해주세요. 사무실이나 카페 등에서 에어컨 바람을 피하기 어렵다면 앉는 위치를 바꾸거나 칸막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3. 규칙적인 환기. 하루 3번 신선한 공기 마시세요.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으면 실내 공기가 탁해지고 습도는 낮아집니다. 하루에 2번에서 3번, 최소 5분 이상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특히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시간대에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 필터도 주기적으로 청소하거나 교체해서 곰팡이나 세균 번식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4. 충분한 수분 섭취. 미지근한 물 한 잔, 보약과 같아요. 에어컨으로 건조해진 실내 공기는 우리 몸의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탄물은 위장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처럼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차도 좋습니다. 5. 가벼운 운동과 스트레칭. 움직이면 활력이 넘쳐요. 실내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몸이 더 무기력해집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를 수시로 해주고 잠시 에어컨 없는 곳으로 나가 가볍게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몸을 움직여 혈액순환을 돕고 체온 조절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볕을 너무 강하게 쬐지 않는 선에서 아침이나 저녁에 가볍게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6. 따뜻한 샤워 조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몸이 으슬슬하고 냉기가 느껴질 때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족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몸의 긴장이 풀려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들은 저녁에 피로를 푸는데 이만큼 좋은 것이 없죠. 7.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영양 섭취. 든든하게 먹어야 이겨내죠.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름철 입맛이 없더라도 제철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특히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생강차, 인삼차 등도 도움이 됩니다. 8. 충분한 숙면. 잠이 보약입니다. 진면역력 강화의 핵심은 바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너무 찬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가벼운 이불을 덮고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혹시 이런 오해도 하고 계신가요? 냉방병 질문들. 냉방병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몇 가지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질문 1. 냉방병은 감기인가요? 아닙니다. 냉방병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서 오해하기 쉽지만 원인과 치료법이 다릅니다. 감기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생기지만 냉방병은 온도 변화로 인한 자율신경계 부조화와 면역력 저하가 주원인입니다. 그래서 냉방병은 에어컨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질문이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틀면 냉방병에 안 걸리나요? 선풍기는 에어컨처럼 실내 온도를 낮추지는 않지만 너무 센 바람을 직접 오래 쐴 경우 냉방병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새 선풍기를 얼굴에 직접 쐬고 자면 체온이 떨어지고 근육이 경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선풍기를 이용할 때도 타이머를 활용하고 몸에서 조금 떨어뜨려 간접적으로 바람을 쐬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3. 냉방병에 걸리면 병원에 꼭 가야 하나요? 대부분의 냉방병 증상은 휴식을 취하고 앞서 말씀드린
예방법을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호전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고열이 나고 호흡이 곤란하며 어지럼증이 심해지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합병증의 위험이 있으니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름철 우리를 괴롭히는 불청객, 냉방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현명하게 극복하는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이제 냉방병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확실히 아시겠죠? 핵심은 바로 실내외 온도 차이를 줄이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그리고 적당한 운동으로 면역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올여름 냉방병 걱정 없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은 젊은 시절 힘들게 일하시느라 몸을 돌볼 겨를이 없으셨을 겁니다. 이제는 스스로의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작은 습관부터 실천해서 더욱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100세 시대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셔서 함께 건강한 여름을 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100세 시대에 필요한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세까지 건강하세요.